자, 오늘은 위기는 곧 기회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위기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애매해. 그지?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하나가 이제 발생한 거야. 그죠? 국가적으로 뭐 이제 이벤트가 하나 딱 생겼어. 자, 근데 그거는 사실 위기가 아닌 게 모든 수험생이 다 동일하게 이제 겪는 일이야. 맞죠? 그러면 너네가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첫 번째, A라는 학생은 이 상황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글만 오지게 적어 막 인터넷에 씨발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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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? 앞으로 뭐가 바뀌죠? 막 이러면서 이제 연병 떨면서 공부를 한자도 안 해. 이런 사람이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. 아유 저 비응신 저거 저 새끼는 대학 가기 글렀구나. 응,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서 나의 실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지. 나는 어차피 사전공략법 수업 들으면서 식과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식에서의 3요소, 그래프의 3요소를 고민하는 그런 공부. 이거는 애초에 여러분들 뭐 시험이 어떻고 저떻고 논술이고 구술이고 수능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. 수학적인 실력 자체를 높이는 공부니까 나는 실력을 높이는 공부를 꾸준히 해서 이런 어떤 주어진 상황들을 잘 타파해 나가야지. 난 열심히 해야지. 하고서 이제 나만 대학 가야지 개꿀 이러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야. 이런 학생한테는 당연히 지금 어떤 이런 현 시점의 이벤트가 위기라고 생각이 되겠죠.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실력 자체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는 이런 이벤트가 뭐라고 생각할까? 기회라고 생각하겠지. 그지? 여러분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건 너네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야. 이거를 그냥 좋댔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사실 애초에 공부를 그지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. 뭔가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공부만 했으니까 사실 그 공부 아닌데 문제만 푸니까 지가 이제 문제가 달라지면 다른 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애초에 공부를 잘못했으니까 위기라고 느끼는 거야. 하지만 애초부터 이제 근본에 집중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어떨까? 어차피 수학 문제라는 게 식 아니면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거를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야. 그럼 나는 그 근본을 다루는 방식을 꾸준히 공부해 와서 두려움이 없어. 그러면 이게 기회가 된 거야. 왜? 이런 애들은 알아서 나가 떨어질 테니까. 그죠?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평상시에 공부를 제대로 해 왔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이벤트가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그냥 경거망동하면서 이제 그죠? 부안해동하면서 그냥 막 연병만 떨고 막 오르비나 뭐 DC에다가 막 글 적고 자빠져 있겠죠? 그러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거고 준비가 된 친구들은 그냥 원래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잘 낼 거고 오히려 실력에 따른 결과가 유발될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. 오히려 좋아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수강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.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. 여기서 이제 편승해가지고 공부 안 하려는 또 이유를 찾고 공부를 뭔가 놓으려는 그죠? 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엄청난 자기 합리화를 발휘해서 올해 수능이 망했을 때 뭐 이런 걸 또 나라 탓하고 막 이렇게 할 그런 친구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.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을 잘 이 상태를 잘 극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대학을 갈 거라고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네가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학습 목표를 생각하고 강의를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. 노하우든 K0이든 40법이든 그 학습 목표가 뭐였어요? 식과 그래프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식이라면 일관되게 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? 그래프라면 어떻게 일관되게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? 그 능력을 갖추는 게 저희가 학습 목표라고 했는데 그 학습 목표를 잘 따라가시면 충분히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진짜 올해 대박 낼 수 있을 것 같아. 그렇게 너네가 다른 과목도 좀 이제 근본적인 능력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은 뭐 사실 근데 또 그렇죠. 이게 뭐 갑자기 뭘 바꾸는 게 아니야 사실 그지?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말을 해왔잖아. 킬로 문제 안 낸다고 그죠? 킬로 문제 난이도 낮춘다고. 그러니까 갑자기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좀 이거를 굳이 우리 스스로가 막 엄청난 이벤트처럼 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별거 아닌 일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그냥 쭉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거는 이제 수학에 대한 이야기고 뭐 국어나 탐구가 어떻게 될지는 뭐 저는 뭐 제 알 바 아니죠? 저는 수학 선생님이니까. 근데 이제
수학 면에서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할 거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된다.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가 육모 혹시 총평 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십니까? 제가 문제 따라가는 친구들은 점수 올리기 힘들고 이제 본질적인 공략법 자체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점수 올리기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더 심화되고 그죠? 더 강조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이제 역시 강윤구가 또 해안이 다 있잖아, 그지? 제가 하는 말이 역시나 맞다. 뭐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잘 공부하시고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. 뭐 하는 거야 이게? 야, 니네 여유가 많아? 가끔 이제 저한테 Q&A 게시판에도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. 아, 그럼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나요? 저거 안 해도 되나요? 여러분들 그럼 파트별 해도 된다,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거 아니야. 애초에 시험에서. 너네 생각을 해봐. 수원, 수투 선택이 이렇게 있어. 그럼 양이 이렇게 있잖아. 근데 그 중에 어떤 주제 하나를 딱 보면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아. 응? 이 주제를 보잖아? 그럼 안 나올 것 같지. 근데 그렇게 우리가 따지잖아? 그러면은 모든 주제가 안 나올 것 같아.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뭘 빼려고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다 뺄 수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뭘 뺄 생각이나 이런 걸 하지 말란 말이야. 주제를 제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차피 배우는 건 시끄럽으니까 너네가 혹시 노하우 강의 들어봤니? 제가 유리무리 함수로 6월 모의고사 20회원 문제랑 똑같이 보여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. 그거 보면 사실 껍데기일 뿐이야. 여러분들 지수로그 함수, 유리무리 함수 그거는 껍데기야. 그 아래에 있는 본질은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가 돼 왔다고.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아. 절대 바뀌지 않는 걸 공부하셔야지. 자꾸 바뀌는 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대비가 힘들어요.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법론적인 부분들을 잘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근본적인 걸 더 높은 단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. 근데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. 뭘 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.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윗단계에 있는 것을 잘 하려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소소한 변화가 있든 아니면 너네가 뭐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났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기든 어쨌든 간에 좋은 점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. 이거를 왜 열심히 보고 있어? 여기 나오는 일부 주제들에 왜 집중하고 있어?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. 요 능력치를 키우는 게 항상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. 알겠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. 제가 이제 남은 책이 킬러 엔즈야. 그죠? 근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내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. 물론 이제 정확하게 뭐 제시가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난도가 많이 높은 문제는 저희가 많이 이제 푸는 게 생각보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. 맞죠? 그래서 변별력이 그래도 없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풀긴 풀어야 돼. 그럼 저희가 좀 어려운 문제, 변별력을 위한 문제는 충분히 이제 다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지. 왜냐면 자전공략법 에센셜에서도 기출문제 변별력 있는 거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출구에서도 변별력 있는 거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윤구 엔제도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문제수가 엄청 많은데 여기에도 이제 엔제 에센셜에도 난이도 있는 문제가 꽤 있고 루틴에도 심지어 난이도 있는 문제가 그래도 한 회에 두세 개씩은 있단 말이지. 그러면 이제 뭐 볼륨 2까지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수가 480개 볼륨 1, 2 하면 이거는 이제 뭐 150, 그 다음에 180, 그 다음에 선택. 야, 왜 이렇게 많아? 충분히 많아. 그러니까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너네가 이제 킬공이나 노하우까지 끼면은 와, 이제 뭐 진짜 이거를 다 소화하고 가는 게 애초에 거의 힘들 정도의 분량이야. 그지? 근데 너네가 이런 거 보면 참 웃기지 않니? 수학 강사 중에 가장 문제 풀지 말라고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문제를 주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 되게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야. 근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 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 제가 문제 풀지 말라고 너네한테 얘기할 때 문제를 너네한테 주지 않으면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? 아, 저 새끼는 문제 만들 능력이나 그지? 뭐 노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. 그래서 만들고 너네한테 출시해서 제공하는 것 뿐이지 이거 너네 필요 없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. 그래서 이거 할 사람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너네가 이제 열심히 연습할 기회들을 많이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또 우리가 변별력 있는 문제만 틀리는 게 아니잖아. 쉬운 것도 틀리잖아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은 엔제 하나를 굳이 이쪽에다가 또 투자하면 너무 과투자인 것 같은 거야. 그지?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킬러 엔제라고 하는 거는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하고 뭘 할까 생각 중이냐면
아무래도 이제 좀 공부가 된 친구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거 하면 돼. 뭐 킬공에다가 엔제하고 아니면 노하우에다가 엔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충분히 이제 다 커버가 된단 말이야. 그렇게 가시면 되고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. 그지? 그러니까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사실 지금 문제 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식과 그래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던가 아니면은 제 수업을 안 들었었다면 저걸 좀 배우든가 하셔야 돼. 그지?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엔제는 엔제야. 기출문제는 없는데 제가 식과 그래프부터 다시 큼직큼직하게 주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? 이거 방법론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쉬운 문제를 좀 결합하는 좀 그런 이제 과정으로 좀 바꿔서 제가 이제 너무 윗대가리들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. 근데 킬공도 봐라 문제 하나 넘길 때마다 아 그래 이런 문제도 있구나.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게 문제들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너네가 사실 조금 이제 그죠? 이쪽 부분은 제가 덜 신경 써도 될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시켜주고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좀 과목을 바꿀 것 같아요. 이 정도는 다들 공감해 줄 수 있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리를 마무리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본인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현재 시점에서 꾸준하게 내가 풀 수 있는 관리를 받고 싶다. 이런 학생들은 이제 뭐 이런 거를 좀 신청해서 같이 한번 나가보는 것도 좋죠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하고 이런 거는 지금 영상에서 안 할 거니까 이런 거 저도 한다. 그치? 거기에 이제 목록이 없어가지고 저 새끼는 안 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학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수학은 제가 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너네가 만약에 이제 좀 도움받고 싶으면은 얹어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능까지 한번 쭉 마무리해서 나아가보는 것도 좋겠죠.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. 어떻게 보면 인강이라는 게 가다 보면은 사실 선생님들 모든 커리가 여름쯤 되면은 다 끝나요. 그러니까 그 뒤에 그냥 모의고사 몇 개 찍는 거고 이제 하다 보면 너네가 이 후반부에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. 저는 시험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D-100일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그 전까지는 공부 개차반으로 해도 상관없어. 왜냐면 어차피 너네가 D-100일 전에 한 거는 기억이 안 나. 응? 기억이 안 나. 그러니까 즉 일을 벌려 놓을 뿐인 거지. 그거를 다 기억하면서 가기 힘들거든. 근데 이제 시험 D-100일부터는 너네가 이제 뭐 해줘야 돼? 막 벌려놓은 거를 쫙 모아주면서 이제 그거 나의 압축된 실력으로 만드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요. 응? 되게 중요해. 그러니까 이때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조금 이제 뭐 별로고 너네가 했던 거 되게 많거든. 했던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주는 시간으로서 이 후반부를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반부가 좀 학생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좀 버려져 있잖아. 커리큘럼이 그냥 없잖아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신경을 써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이것도 하는 이유가 이거 사전공략법 에센셜 들었던 친구들이 그냥 요약본으로 듣는다? 그것도 나쁘지 않아. 저는 사공법 듣고 실력이 많이 올라서 킬공이나 노하우로 가서 마무리 잘해서 끝냈습니다. 뭐 그러시면 돼요. 그러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사전공략법 에센셜 자체가 버거워서 회독을 이제 한 두 번 정도에 한 번 정도 딱 했어. 내가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하니까 너무 토 나와.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쪽으로 선회해도 나쁘지 않겠지, 그지?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좀 같이 가는 그런 맛으로서 최대한 이제 끝까지 같이 저도 노력하는 거니까 함께 노력해서 뭐 주어진 상황은 다 똑같잖아요, 그죠? 저도 똑같고 염도 똑같고 뭐 다른 선생님도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지, 그지?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시대에는 여러분들 막 갈대처럼 막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갈대지, 그지? 막 이렇게 바람만 불면은 존나 누워 그냥 막 존나 흔들려. 근데 그러지 마시고 딱 이렇게 소나무처럼 근본을 지키면서 본질을 보면서 우직하게 그 우직하게 하는 맛이 좀 있어야 돼, 알지?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식과 그래프에 딱 집중해서 알겠죠? 이거를 기회로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죠? 똘추짓 하는 친구도 있고 병신 같은 친구도 있고 할 텐데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 대학 잘 가야지 요 생각 요 마인드로 이제 잘 극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강구였어요.